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에 있는 원자력 관련 연구기관들과 시너지를 내던 한전기술 원자로 설계개발본부가 결국 이달 말부터 김천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 이전이 확정된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조직 개편 영향으로 완전 이전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지역 정치권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체코원전 등 원자로 설계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대전의 한국전력기술 원자로 설계개발본부.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으로 이전 소식이 알려진 뒤 직원 내부 반발과 과학계 지역사회의 반대가 잇따랐지만 결국 이달부터 이전이 시작됩니다. 한국전력기술 관계자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200~300명 규모의 전 직원이 김천 본사 건물로 이전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대전의 핵심 파트너들을 두고 이전하며 원자력 생태계 파괴 우려가 나왔지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지방에서 지방으로의 이전이 실시되는 겁니다. 대전에 있는 이 본부를 이 김천으로 옮긴다는 건 이 국가 균형 발전과도 사실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거든요.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원전 생태계 복원이라는 과제도 거꾸로 가고 있고요. 대전에 있던 공공기관들이 이탈하는 가운데 오는 2027년까지 대전으로 둥지를 틀기로 했던 방사청의 완전 이전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근 국방부가 방사청 내 국방 R&D 관련 7, 8개 부서를 국방부 직속으로 이관하는 계획을 추진하며 대전이 아닌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대전으로 이주해온 4개 부서가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다시 이전해 가게 되고 2차 이전 예정 이전 3개 부서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기대했던 방위사업청 완전 이전은 물거품이 됩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담긴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구체적 로드맵도 없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있던 곳은 나가고 올 곳은 안 올 수 있다는 우려만 커지는 상황. 여야 구분 없이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이 공조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검찰이 2천억 원대 규모 공사 입찰비리 의혹을 받는 한국수자원공사 임직원들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수자원공사에 대한 복무점검에 나선 국무조정실은 사업비 2천억 원에 이르는 송산 그린시티 서측지구 1단계 단지 조성 사업에서 결과 발표 전 업체별 입찰금 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측은 입찰금 정보 유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조직적으로 비위를 저지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내년 법원 구급 공무원 채용 시험에 지역 구분 모집 방식을 부분 도입합니다. 법원 사무직렬에 한해 전국 단위와 지역 구분 모집을 구분해 선발하며 세부 시험 일정은 내년 1월 2일에 전형별 구체적인 선발 예정 인원은 내년 3월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4년 전 주민들의 반대 속에 대청 호변의 한 농촌 마을에 특수학교가 들어서면서 지역사회와의 긴장 관계가 우려됐는데요. 주민과 학교가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로 마음의 벽을 허물고 이제는 상생관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대전시 용호동 대청호변에 있는 특수학교 대전 헤든학교입니다. 학교 기업인 빨래방에서 재학생들의 실습이 한창인데 인근 마을 어르신들로부터 수거한 빨랫감들입니다. 주민 모두 고령층이어서 손이 많이 가는 운동화와 이불 세탁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학생들 덕분에 시름을 덜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좀 손쉽게 이불 세탁이랑 운동화 세탁을 저희에게 맡기실 수 있고 학생들 측면에서는 실습의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헤든학교 학생들이 마을 한복판 제법 큰 농토에서 봄부터 재배한 천여 포기의 배추를 수확하며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주민과 학교가 구상한 공동체 사업으로 농장을 조성해 각종 농작물을 같이 심고 기르며 수확의 기쁨도 나누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를 설립하게 되면 지역사회와 마찰을 빚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대덕구 용호동에서는 지역사회와 특수학교가 상생하며 마을 자체가 산 교육의 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농작물을 학교 매점을 통해 판매하는가 하면 일자리 창출까지 학교와 마을 간의 상생 협력 사업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교류와 협력이 계속되면서 4년 전 학교 건립 반대로 생겨난 특수학교와 주민들 간 앙금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마을 주민분들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서로의 공간도 같이 가보고 보니까 서로가 이해하는 하나의 그 장이 마련이 되더라고요. 일부 주민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살고 있는 집과 마당을 치유와 실습의 공간으로 학교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이들을 가둬놓나 좀 안타까웠는데 이제 제가 마을이랑 학교랑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이래서 이제 애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그냥 바람만 쐬도 애들은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폐쇄적인 공간에 머물렀던 특수학교가 지역사회와의 교류, 협력으로 새로운 상생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서산에서 렌터카를 운전하던 40대 남성 A씨가 차량 화재 뒤에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8일 밤 10시 20분쯤 서산시의 한 야산 공터에서 A씨가 몰던 렌터카가 불에 탄 채 발견됐지만 차량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산경찰서는 운전자의 행방을 파악하던 중 A씨의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주변 수색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논산시 은진면의 한 페인트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한 개동을 태우고 2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내부에 작업하던 인력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정확한 재산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ADHD 치료제인데요. 이 약을 잘못 복용하면 오히려 수능을 망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진규 개건의학 전문 기자가 수능 전 ADHD 치료제 복용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공부 잘하는 약이란 이름으로 ADHD 치료제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ADHD 치료에 사용하는 향정신성 의약품 메틸페니데이트와 국내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암페타민을 공부 잘하는 약으로 꾸며 판매한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정처가 지난달 온라인 점검을 벌여 ADHD 치료제를 불법 유통, 판매 게시글 711건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ADHD 치료제로 정상인의 집중력을 올려주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ADHD 질환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치료제를 복용할 경우 심하면 불면증이나 환각 등의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험 성적을 높이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DHD 약을 오용하는 사람들의 오히려 학업 성적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체력을 키우거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이유로 새로운 약물이나 보약을 먹는 것도 오히려 컨디션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거나 감기 등 질환으로 약을 먹어야 한다면 사전에 의료기관에 방문해 충분한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또 사전에 테스트를 거쳐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불면증이나 긴장감을 줄이기 위해서 복용할 때에는 집중력 저하 그리고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나서 오히려 시험이나 이런 것들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방을 받을 때 꼭 의사와 상담을 해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약에 의존하는 것보단 남은 기간 컨디션 관리에 힘쓰는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수능 시간표에 맞춰 최소한 6시간 이상 자고 간단한 죽이나 밥으로 아침 식사를 챙겨 뇌활동에 필요한 포도당을 공급하는 것도 좋습니다. TJB 닥터 리포트 정직입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K리그1 37라운드 경기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두며 일부 잔류를 확정했습니다. 대전은 전반 마사와 안톤의 연속골로 일찌감치 승기를 잡으며 인천의 승리를 거뒀고 같은 라운드에서 전북이 대구를 이기며 남은 경기에 관계없이 리그 9위로 승강 플레이오프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전 소방본부는 오는 14일 실시하는 2025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대비해 시험장 안전대책을 추진합니다.
대전 지역 35개 시험장을 대상으로 비상구 폐쇄와 잠금 행위 등 피난 장애 요인을 확인하고 소방시설 정상 작동 유지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또한 시험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남경찰청이 지난 7일 충남 전역에서 4시간 동안 대규모 야간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음주운전자 31명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음주운전자들은 면허 취소 수준이 11건, 면허 정지 수준이 2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내년 1월까지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